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인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좀 노력하신다면 또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취업 준비 로드맵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알면서도 제3자의 시각에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취업을 좀 준비한다라고 하면 서류 전형과 필기와 면접을 준비하잖아요. 물론 기업에 따라서 필기 전형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3단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당연히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공기업에 지원할 것인지 사기업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에 지원하고 어떤 직무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가 세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 그리고 어떤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지원하는 건지에 따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본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관리한다라든지, 그리고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무 중심으로 좀 준비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고, 그리고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기업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개인마다 뭐 1순위로 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5순위까지 본인이 가고 싶은 혹은 지원해야 하는 산업과 기업과 직무를 리스트화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합격과 불합격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합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게 맞느냐, 그 부분이 정말 취업의 관건이거든요. 상당수 많은 지원자들이 대략적으로 느낌에 의존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제 후퇴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 분야로 지원을 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작업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과 기업과 직무, 개인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 약간 거창하니까 좀 이해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이라는 게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직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어디다 써먹지? 개인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런 산업에 더 적합하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시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맹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억지로 하기보다도 본인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걸 암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대체 지금 왜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점수화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뭐 이걸 막 직접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간접적으로 뭐 자기소개서의 답변이라든지 면접의 답변이라든지 준비해야 되는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결국에는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10분만이라도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 분석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직무 공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 뭐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저 말고도 훌륭하신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방법을 찾기보다도
특정 방법을 내 걸로 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세부 방법을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이지만 너무 그 방법 막 정말 대단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런 것도 궁금하고 의문도 풀리면서 뭔가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최종 합격하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펙 부족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쌓고 싶어도 뭐 인턴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시기가 안 맞으면 하기 좀 어렵잖아요. 다 이해해야. 근데 직무나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 이거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핑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잘 한번 이제 다가가려고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이제 업데이트 하겠지만은 일단 정말 해봐야 되겠다. 나만의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원 자격을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과 직무에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친구들이 이런 걸 준비하더라. 내가 보니까 취준생들은 보통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하더라.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부지런한 비효율에 빠질 수 있어요. 즉 써먹지도 못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관심 있는 직무, 채용 공고 한 3개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10대 개라도. 그러면 공통적으로 어떤 걸 요구한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 그냥 취업에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 자원도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목표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내가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은.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난 딱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가산점을 확보하는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개년 채용 공고를 좀 점검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산점의 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시점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 제가 준비하는 자격증이 내년 한 5월달 정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는 보통 내년 이제 3월달, 뭐 2월달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어차피 취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시즌 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면접에 가셔가지고 이력서에는 담아내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도 좀 취득해서 면접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말 그대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또 다음 시즌에도 이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가산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챙기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 시점을 너무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좀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채용 공고인데 보통 여기 보면 필수 우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대 조건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100% 갖출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추지 못하면 가산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점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다 보면 스펙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좀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는 단시간 내에 합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도 일단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되죠. 일단 자기소개서는 1월달까지는 작성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채 시즌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겠다. 어차피 자기소개서 항목이 바뀌는 거 아니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핑계 및 다른 어떠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타협하려고 하시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 글이라는 거는 정제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100%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소개서의 어떤 성숙된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월달 정도에는 미리 한번 써보셔야 되고, 그리고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거 쓰니까 로얄티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도전 경험은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러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월달까지 안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공채에 직면해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셔가지고 허덕이면서 후회해봤자 말 그대로 이미 시간은 흘러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월달까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목표하는 기업에 맞춰가지고 지난 3개년 동안 자기소개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인재상 중심으로 해서 감안하셔가지고 100점 만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빠르게 일단 완성이 목적이에요. 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자 정도, 뭐 글자 수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은데 활용도가 이제 500자가 좋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요 정도 분량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작성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빠르게 초고를 좀 완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직무 관련된 역량, 뭐 도전 경험, 팀워크 경험, 갈등 해결 경험, 뭐 원칙 준수 뭐 등등등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작성할 필요 없고 정말 바쁘시면은 가고 싶은 기업 딱 한 개 기업 직전 시즌에 나왔던 자기소개서 항목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럽게 어렵네, 내가 진짜 자소서만 안 써도 내가 진짜 취업 준비 할 만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의 감정이 자기소개서에 다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하셨다가 1월달까지는 한 번 정도 완성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기전형에 대한 부분인데, 필기전형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빠른 포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적성 관련해서 이게 공부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성은 좀 별도입니다. 인성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도저히 이건 공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적성 시험이 없는 곳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공공기관은 이건 뭐 선택이 아니죠. 거의 필수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기업마다 이제 필기 전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이 뭐 전공 필기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SS에 좀 더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본인이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좀 유리한 곳에 가셔가지고 전쟁터를 만드시고 전쟁을 좀 벌여야 그나마 승률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는 기초다지기가 좀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너무 문제풀이, 그러니까 꼼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무 그 문제풀이 요령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접근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빨리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정체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는 좀 다져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여러 권을 많이 본다라는 느낌보다도 말 그대로 이제 한 책을 한 이론과 논리를 여러 번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실제 저희 제자들 중에서 한 600명 정도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돌렸을 때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공통적인 공부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무슨 뭐 감각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면접 시즌이라서 면접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면접 보고 나서 최종 면접 결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초조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종 면접에 떨어지셔가지고 진짜 좀 허탈하죠. 면접에서 떨어지면. 물론 모든 전형이 다 힘들지만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고 나면 누구나 후회가 남아요. 완벽한 면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온전히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내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면접관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면접이라는 그 제한된 환경, 짧은 시간, 그리고 정해진 어떤 질문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건에 맞춰서 훈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서류도 안 되고 필기도 안 되는데 일단은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면접 탈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짓을 또 할 겁니까? 이거 진짜 못할 짓이거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면접에 좀 자신감 있게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기소개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저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인정. 그러면 가고 싶은 기업 홈페이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직무, 유튜브에 보면은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브이로그 나와 있죠? 그거 들으시면서 똑같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그거만큼 좋은 훈련들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안 된다, 무슨 환경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시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혼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는 거고, 밥 먹을 때 주문하고 나서 기다릴 때 성격의 장점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 방법을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시는데, 예, 죄송하지만 다 핑계일 수 있다.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터디 추천합니다.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오늘 대중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스터디 참여하는 건 좋은데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면접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노력은 맞지만 진짜 연습은 결국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진짜 연습인 거지 스터디만으로 이게 다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 하시는 것도 좋고 개인이 최대한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 그런 부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이거 연습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모의 면접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입으로도 연습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부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지원하세요. 선생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준비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당장 지원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기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알아요. 일단 승리하는 방법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자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줍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 도전 경험 얘기하고 뭐 소통 경험 얘기하고 직무 관련된 뭐 경험들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거 막 이렇게 잘 들어줘야? 안 들어주잖아. 그거 다 여러분들 자랑인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해가지고 면접에 가게 되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면접비도 주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태도로 얘기하면 면접관이 좀 좋아하고, 요런 답변을 하게 되면 좀 싫어하네? 그런 여러분들만의 그런 뭐랄까 눈치? 그런 것들을 실전을 통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갔을 때 최고의 몸 상태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지원을 해주셔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산업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근데 지금 끝났잖아요. 뭐 면접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뭐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반도체 내에서 뭐 소부장에 해당되는 뭐 중견기업이든 강소기업이든 그런 곳이라도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전 감각 유지뿐만 아니라 합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근육들도 여러분들이 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떨어지면 은근히 또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기업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기업은 내가 가긴 좀 아까워. 근데 연습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더 큰 이제 말 그대로 멘탈 붕괴가 옵니다. 선생님 저 이런 데도 안 되는데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 될까요? 여러분들 합격이라는 거는 높고 낮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약간 대기업 스타일인데 중견기업 지원했네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내가 왜 탈락했을까? 로얄티는 좀 충분히 보여줬을까? 그래도 이왕 지원하는 거 확실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정성은 들였냐, 그런 것들 정도는 파악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균형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한 건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목표를 선정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지원 자격을 갖춰야 되고 가산점을 따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야 되고 필기를 준비해야 되고 또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지원도 당장 해줘야 되고 뭐 등등등 해야 될 게 지금 되게 많아. 근데 선생님, 목표 설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신중한 편이어가지고 어떤 직무가 저한테 맞는지 이거 잘 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고민하는 건 좋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시고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 2번에서 막혀가지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8번을 하다가 갑자기 1번이 명확해지는 거고 4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6번이 명확해지는 거고 5번 이게 좀 애매한데 갑자기 내가 2번 했던 거와 이게 연결되면서 이게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고민했을 때 가로와 세로가 충족되는 것이지 뭔가 이게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끙끙대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 부지런한 비효율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지원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신중한 분들,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데드라인을 정해주시고 또 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A 직무를 지원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A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 그럼 B 직무로 지원해야 돼. 그럼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게 다 헛수고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취업 준비 기간에 했던 노력들은 그게 직간접적으로 취업 전형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의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를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펙 중요하고요. 재능도 중요한데 집중력,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 취업 준비 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내가 진짜 몰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버텨내느냐,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취업 준비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어떠한 큰 방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2026년도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취업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또 외롭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라도 저랑 소통하면서, 그리고 제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선배라든지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너무 이렇게 혼자서 막 괴롭게 준비하지 마시고 항상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노력 안 한 부분들 반성해야 되죠. 하지만 대외적인 그런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조만간 트렌드 그리고 채용 동향 분석 영상을 이제 업데이트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맨날 이 사람이 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상반기는 이제 하반기보다는 덜 뽑아요. 사기업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상하반기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 직면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의를 좀 불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좀 약간 재충전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놀라, 뭐 말 그대로 뭐 쉬어라,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 시즌을 거치면서 정말로 지금 막 방전된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도 보질 않아요. 지금 무슨 유튜브 영상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직 단념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컨텐츠도 접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약간의 그런 뭐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뭐 내가 뭐 취준생이니까 괜히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주변에서 또 뭐 이렇게 뭐 비난도 하고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노는 것도 아니야. 이게 뭐냐 이거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고 취업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지난 2025년 유튜브 이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컨설팅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또 호흡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같이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